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중 압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중국의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대상에는 SMIC와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 외에도 중국 국제 전자상무중심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앞서 미국 국방부 역시 중국의 기업 4곳을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기업이라고 지목하면서 이들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죠. 결국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단 몇 주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자신의 정책 기조를 후임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대선 국면이 끝났음에도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IT 기기 업체들의 기술력을 이용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화웨이도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죠. 물론 이때 화웨이는 미국의 의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당시 화웨이가 미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군부와 회사가 제재를 받을 만한 어떠한 협력도 없었으며 우리는 중국군이 사용할 어떤 제품도 개발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지능과 무선통신을 포함해 여러 IT 분야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화웨이 재직자의 이름과 소속이 적혀있다는 사실이 함께 공개되면서 화웨이 측의 해명은 완전히 거짓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측은 중국 군부와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면서 끝까지 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화웨이 관계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자사는 직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화웨이는 세계적 민간 기준을 준수하는 통신 장비만 개발하며 돈을 위해 제품을 연구 개발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화웨이 측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따른 해명과 그 해명이 다시 해명을 불러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화웨이 주장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죠. 결국 중국도 화웨이와 같이 기업 측의 해명이 반복될 경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SMIC 블랙리스트 언급에 이번에는 SMIC 측이 직접 나선 게 아닌 중국 정부가 최전선에 나서서 반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국 내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인 블랙리스트 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차별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협력을 위해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주식 거래까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5G 장비 업체 등을 상대로 핀셋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군사적 목적 이용 우려 외에도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에 따라 현재 앞서 달리고 있는 미국은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제재하려는 계획을 수년 전부터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계획이 담긴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적 우위를 위한 전략 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치밀한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을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의 원동력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해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에 봉착해 혁신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1,000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죠. 또한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 혁신과 미국의 국가 안보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 정책들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혁신 기술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국방 시스템과 미군의 군사력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가 미군에 보급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한다면 미국의 사이버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즉 군사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산 반도체보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는데요. 다른 국가의 산업 정책이 미국의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유 경쟁이 최적의 결과를 낳을 것이란 가정은 안일한 생각이라는 강한 어조까지 사용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내수시장 투자를 적극 독려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의 위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즈음에 백악관에 보고됐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도 상당수 반영되었는데요.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경영자들과 대중국 압박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4년간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 아래 실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 압박은 최근 미 하원이 통과시킨 역대급 법안인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 기업은 그간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 협정에 따라 중국 당국의 감리로 대체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회계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입맛대로 미국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한 협정이었죠. 실제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카일 베스도 미중 회계 협정은 미국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하원이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이번 법안에 따라 앞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은 물론 알리바바와 페트로차이나 등 이미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3년 동안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의 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는 물론 장외 거래까지 금지되죠. 특히 국영기업은 자국 정부 소유나 통제 여부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책에 중국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맞불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된 기업은 구글인데요. 최근 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미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구글에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단위의 과징금인 만큼 중국 내 구글 사업은 말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역대급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은 미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까지 발효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통과된 수출관리법으로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 법안으로 인해 중국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통제할 수 있게 했지만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밖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일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조차 이번 중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화웨이에 미국산 품목과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노린 맞춤형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한편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활용해 가장 먼저 규제를 할 차원은 히토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미국 역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수출관리법은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규제 남용에 대응해 히토류 수출 금지의 길을 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란듯 반도체가 없으면 히토류도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죠. 게다가 중국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태세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국유기업 칭화홀딩스의 룽다웨이 공산당 서기가 직접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의 경영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언론들조차 공산당 서기가 경영인 역할까지 맡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간 중국 정부는 수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었지만 미국의 특허 소송과 장비 반입 금지 등 각종 견제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 목표했던 세계 반도체 패권은 물론 중국 내 자급에도 실패
후퇴한 바 있습니다. 결국 현재 중국 정부의 발표는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산당이 전면에 나서 다시 한번 반도체 굴기를 이뤄내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치고받는 반도체 경쟁으로 주변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단기적인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조 원대인데 당장 화웨이를 대체할 고객사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중국에서 화웨이를 잠재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샤오미와 오포와 같은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한 샤오미와 같은 중국 업체들 역시 언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데요.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의 기술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칭화 유니그룹은 과거 한국 타도를 외치며 일본 엘피다 반도체를 이끌었던 사카모토 유키오를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는 중국이 일본의 고급 기술력을 도입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기업부터 정부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